반갑습니다. 당신께 맞춥니다. 안성 출신 김학용 의원입니다. 제 고향도 안성이고, 그리고 안성에서 출퇴근하면서 지금 12년째 삼선 국회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제가 맡고 있는 일은 운이 비교적 좋은 편이죠. 국회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상임위원회를 전반기에는 안보를 담당하고 있는 국방위원장, 그리고 후반기에는 대한민국 경제와 가장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이렇게 맡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의원 친선협회는 요새 우리나라와 가장 핫하게 잘 협조가 되고 있는 베트남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배 의원 친선협회 회장 맡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의원 연구단체가 한 90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최대 규모에 속해 있는 대한민국 미래혁신 포럼 회장을 맡고 있고, 저희 미래혁신 포럼은 국회에서 평가하는 의원 연구단체 평가에선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있는 그런 자랑스러운 단체입니다. 또 그리고 재밌는 거 하나는 국회에서 축구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의원 축구연맹을 아주 전통 있는 그런 모임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현재 지금 4년째 의원 축구연맹 회장을 맡아서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했었던 걸로 제가 좀 기억에 남는 거는 2012년도에 예결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했었고, 또 그리고 그 후에 정치기획특별위원회 간사를 했었고, 또 당대표 비서실장을 했었고, 뭐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서 뭐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모든 일자리가 다 중요하지만 청년 일자리는 사회의 첫 발을 내딛는 사람들이고, 또 어쩌면은 처음 일자리가 평생 직장으로 연결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요한데,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 2년 반 동안 그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죽을 쓰고 있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통계로만 보면은 어떤 경우엔 그럴싸해 보이지만, 그 내용을 뜯어보면 실질적으로다가 단기 일자리, 또 기업에서 만들어낸 일자리가 아니라 국가의 예산을 통해서 만들어낸 일자리이기 때문에 한시적일 수밖에 없고,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자리의 통계로 잡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일자리입니다. 저는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결국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어내도록 해야 된다. 그러려면은 기업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내서 규제도 없애야 되고, 또 지금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주 52시간 관련해서 내년도에 이제 50인 이상 300인 미만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주 52시간을 도저히 현실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지금 편법으로 정부에서 유예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노동자들이 일을 본인이 원해서 더 할 수 없는 시간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더 일할 수 있는 그런 권리도 보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청년 일자리가 진정 살아나려면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되고,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청년들을 고용하는 그런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어서 기업이 청년을 고용하게끔 해야지, 지금처럼 그 소위 나라 예산을 퍼부어서 단기 일자리를 양산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단히 활성화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1960년대 평균 수명이 한 58세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실질적으로다가 환갑잔치라는 것이 말해주는 것처럼
은퇴하고 나서 살아가는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어쩌면은 중장년 문화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이 지금보다 덜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평균 수명이 80대 중반까지 올라가고 퇴직하고 나서 원튼 원치 않든 대략 한 25년에서 30년 정도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즐길 거리, 또 본인이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집이 형제상활에는 가게를 했기 때문에 학교 다니면서 이제 뭐 다리가 안 닿을 때부터 오토바이를 배워서 오토바이로다가 이제 저희 가게 일을 도와서 배달도 다니고 그랬는데 그때는 이제 생존을 위해서 오토바이를 탄 거죠. 그야말로 눈물 젖은 오토바이죠.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먹어서 옛날 향수가 생각이 나서 사실은 제가 우리가 버킷리스트라는 거 있죠. 자기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고 싶은 거. 그래서 제가 더 미루다가는 하지 못할 것 같아가지고 사실은 제가 2년 전에 용기를 내서 저도 할리 데이비슨을 중고를 하나 사가지고서 우리 안성에 있는 할리 데이비슨 동호 회원들이랑 해서 1년에 한 2번 정도 같이 이렇게 또 오토바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들이 많죠. 시간이 없어서 못 갑니다만은 차마고도길도 한번 걷고 싶고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일들이 많죠. 이런 것들은 저는 대단히 중요하고 사실은 얼마 전에 세시봉 광풍이 불었었는데 결국 세시봉 광풍도 문화에 대한 갈증, 그러니까 기성세대들, 중장년들의 문화에 대한 갈증이 폭발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제 주변에도 보면 그래서 요새 그런 모임들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뭐 노래교실 다니는 분도 있고 심지어는 실버 합창단이라서 우리 안성도 나이가 80이 넘으신 분들도 모여서 합창도 하고 또 여행 모임도 있고 어떤 경우는 또 이제 요새 색스폰이 또 유행하더라고요. 그래서 연주 동호회를 만들어서 경로당에 봉사활동도 다니고 같은 노인이지만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뭐 국가적으로도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중장년들의 문화활동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결국 그것이 건강한 노년을 보장받는 하나의 유용한 그런 수단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성만 봐도 서울 사람들에 비해서 부족한 몇 가지가 있죠. 교육 환경이 아무래도 조금 뭐 떨어질 수가 있고 또 문화적으로 보면은 다양한 문화 공연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죠. 사실은 제가 35살에 도의원이 돼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경기도 문화공보위원 할 때 경기 도립극단이랄까 경기 무용단이랄까 뭐 이런 단체들을 사실은 안성에서 자주 공연을 하려는 노력을 했었지만은 뭐 역부족이었었죠.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우리 안성에도 안성맞춤 아트홀이라는 좋은 시설이 지어지면서 요새 다양한 프로그램들 또 과거에 안성에서 접하지 못했던 그런 유명 인사들 공연 또 오케스트라 공연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고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기회가 되는 대로 이런 지역의 문화 활성화 또 좋은 공연팀들을 안성에 유치하는데 노력을 할 것이고요. 최근에 제가 관심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뭐 전시를 하거나 공연을 해도 가장 중요한 거는 관객이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과거에는 무료 관객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유료 관객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 안성에 있는 많은 기업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안성예총과 그리고 우리 안성 상공회의소와 지금 MOU를 체결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중간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런 MOU를 통해서 그 공연이랄까 또 그림 전시 뭐 이런 거 할 때 그 기업인들이 참여해서 공연도 보고 또 그리고 예술 작품도 구입하고 또 반대로 우리 예총에서는 그 기업의 뭐 예를 들면 10주년, 20주년 행사나 아니면 사원들을 위한 사내 행사가 있을 때 재능 기부도 또 가고 이렇게 함으로써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안성이 그 소위 예양의 고장 아닙니까? 우리 안성을 빛낸 유명한 예술인들이 너무나 많죠. 일일이 뭐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시인만 해도 박두진 선생님도 우리 안성이고 또 조병화 선생님도 계시고 또 예능인으로선 그 유명한 후라이보이 곽규석 씨도 우리 안성이고 또 한창 활동하고 있는 김수루도 우리 안성 출신이고 그 외에 뭐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유명한 예술가들이 우리 안성에 또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잘 지역과 연계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또 그런 것들을 엮어서 우리 지역에 관광 자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나는 예술가를 만나러 안성에 간다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사시는 예술가의 집에서 공개적으로다가 작업하는 작업실도 보여주고 작품도 또 보여주고 직접 작품 만드는 체험도 하고 그런 좋은 행사가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좀 그것이 아마 예산 문제로다가 중단이 돼 있는데 저는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은 앞으로 더욱 활성화해야 되고 그런 프로그램에 외지인들보다도 우선은 우리 안성 사람들이 참여해서 우리 안성 시민으로서의 문화적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관련된 분들이 많이 보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늘 감사한 게 우리 안성에 있는 그 안성 기독교 총연합회 안기총이라 그러죠. 목사님들이 해마다 연초에 제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그 기도를 해주십니다. 물론 뭐 저 개인을 위하는 것도 있지만 그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해달라는 말씀 또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해달라는 그런 뜻의 기도로 알고 있고요. 그런 그 목사님들의 기도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고 또 제가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앞으로도 지금 나라가 여러 가지로 어렵지 않습니까? 단순히 경제적으로만 어려운 게 아니라 외교적으로도 어렵고 안보적으로도 어렵고 또 그리고 정치가 국민들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과 화합을 하는 것이 정치의 본령인데 지금 보면은 오히려 정치가 갈등을 부추기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들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아니라 이번 조국 사태에서도 보면은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데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앞으로 우리 국민들을 통합하는데 앞장을 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일보 또 국민일보를 아끼시는 애독자들께서도 이 조그만 나라의 국민들이 흩어지지 않고 한마음이 돼서 정말 자랑스러운 한강의 기적의 역사를 계속해서 써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쁘신데도 오셔서 이렇게 인터뷰 해 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